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40주를 들어서니 내 몸이 마탱이가 가고 있다. 어릴 땐 난 병원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병원과 굉장히 친근해지는 중이고 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아침에만 먹는 약이고 이렇게 하루 2번 먹는데 오늘 또 약이 추가됐다. 정말 이거 다 먹어도 되나? 과연 약을 이렇게 먹으면 몸에 부작용이 없는 건지 살짝 걱정이 된다. 어릴 땐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먹은 게 아닌 치킨, 포도봉봉을 먹으면 나았는데 그래서 30대 들어서도 난 몸이 아프면 치킨과 포도봉봉을 먹었다.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 아프면 약 대신 저런 걸 먹는 날 여자친구는 어이없어 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 유일한 재산이 몸뚱이였고 건강한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내 유일한 재산인 몸뚱이가 무너지고 있다. 난 평소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 영상을 종종 보는데 빠니보틀님이 물 대신 콜라를 드시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저러면 좆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 18살 때부터 물 대신 콜라 사이다 음료만 마셨어요. 저 당시엔 물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물보다 더 맛있는 음료가 있는데 이걸로 수분을 채우면 되지. 그냥 살다가는 인생, 별거 없는 인생, 수분이라도 달달한 걸로 채우면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죠. 난 어릴 때 결핍 속에서 자라 어른만 되면 재밌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 거라 마음을 먹었고요. 성인이 된 이후 진짜 늘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었어요. 저 때는 저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짓거리였죠. 어릴 때 뭐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 주로 자극적인 음식만 먹었죠. 내 어린 시절 내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탕수육이었으니까 내가 아는 음식 수준은 알겠죠? 그래서 커서 물 대신 음료만 먹으니까 어쩌다 물을 마시면 물이 싱겁게 느껴졌고요. 탄산에 청량한 맛이 없으니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착각했죠. 그리고 음료수는 다니까 더 많이 마시게 되고요. 음료수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건 알았지만 당시엔 내 몸이 건강했고 오랜 시간 저렇게 먹고 다녀도 큰 탈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이다 콜라만 먹는 날 나이 든 형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 자제해라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난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난 술, 담배 안 하잖아. 음료수 먹는 게 술, 담배보다는 낫잖아. 이런 생각으로 살았죠. 사업을 시작 후에 돈을 만지면선 이젠 아침부터 삼겹살 갈비를 먹었어요. 늘 기름진 식사에 하루 평균 2, 3리터 이상의 음료수를 마셨고 그렇게 칼로리 높고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닌 결과 키는 162인데 체중은 100kg에 육박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런 몸뚱아리로 연애도 하고 결혼한 게 좀 신기해요. 여튼 저렇게 28년 정도 살았는데 내 사업이 기울고 큰 빚을 지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안 하던 육체적 노동을 하니 몸이 빠르게 부식됐죠. 그리고 저 힘든 상황에서 내 나름 소소한 행복이라도 유지하겠다고 계속 달달한 걸 먹었죠.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어느 날 몸살인 줄 알고 누워있었는데 이 낫질 않아서 아내가 날 병원 응급실에 끌고 갔어요. 진찰 결과 당뇨 판정을 받아 바로 병원에 5일 입원했습니다. 공복인 때도 당 수치가 350인가 그랬고 당화혈 색소가 7.8인가 그랬을 겁니다. 퇴원 후에 약을 먹고 당 수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3년간 당 수치는 계속 올랐고요. 먹어야 하는 약은 계속 늘어났어요. 당뇨 판정 이후에 운동도 안 하고 사이다 콜라 음료만 안 마셨을 뿐인데 한 달 사이에 6kg가 빠졌어요. 당뇨 이후에 단 음식을 한동안 안 먹다가 딸기를 먹어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단 음식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나서 새벽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삶의 리듬이 망가졌고요. 집밥보다는 값싼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되고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 밥을 먹고 바로 자고 끼니를 제때 먹지 않고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당이 잡히질 않았죠. 내 나름 샐러드에 싱겁게 밥을 먹으려고 해도 샐러드가 비싸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달고 간이 세서 싱거운 음식을 먹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설렁탕에 나주 곰탕밥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싱거운 음식만 계속 먹는 것도 고역이에요. 불과 석 달 전에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다행히 현재는 공복의 당 수치가 98에 당화혈 색소가 6 아래로 내려왔어요. 정상이죠. 이렇게 몸이 아픈 와중에 그래도 결혼하기 잘했다 생각을 한 게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난 내가 당뇨에 걸린 것도 모른 채 치킨에 포도봉봉 먹고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치킨에 포도봉봉 먹고 나을 거라면 미련하게 누워있는 날 병원에 끌고 갔어요. 내가 만약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면 아마 고독사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전 혼자 살 때 집에 오면 집안에 냉기가 가득했고 집이 쉼터가 아니라 그냥 잠자고 씻고 빨래하는 곳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사람들하고 보내다가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일찍 올 이유가 없었죠. 늘 불규칙한 식사, 기름진 음식, 그리고 물 대신 음료수. 결혼 전 혼자 살 때 항상 속이 안 좋았어요.
뭔가 모르게 늘 삶이 불편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살고 나서야 내 예전의 삶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당뇨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 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살았다면 그냥 차가운 방에 끙끙 앓으면서 혼자 누워있다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뇨에 걸린 데 아내는 음식에 설탕을 일절 쓰지 않았고요. 음식의 단맛을 양파, 사과, 무 같은 천연 재료에서 얻어냈죠. 아내가 MSG를 안 쓰고 단맛을 내고 음식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아니 무, 양파에서 어떻게 단맛을 내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누군가가 날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업이 기울고 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난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 있어 그때 버틸 수 있었어요. 빠니님이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앞으로 혼자 살면서 세계 여행을 계속 하려면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셔야 합니다. 20대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미 30대 중반이잖아요. 개인차에 있겠지만 보통 38살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이후부터 달라져요. 40줄 넘어서면 더 심하게 느끼고.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공돌이 파파님도 당뇨로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공돌이 파파님은 인슐린을 맞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죠. 공돌이 파파님도 음료수를 달고 사셨다 해요. 공돌이 파파님이 79년생으로 나랑 동갑일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중에 당뇨로 한쪽 눈 시력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친구 2명은 암에 걸렸고요. 요즘 친구들 보면 온전히 건강한 친구를 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병원을 찾아가는데 혼자 사는 애들은 잘 안 가요. 진짜 죽을 만큼 아파야 그때 병원 갑니다. 암 진단 받은 친구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때 병원 갔어요. 더 문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면서 일도 잘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 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빚을 얻어 치료 중입니다. 내가 자전거 배달하는 이유가 지금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도 벌고 운동도 덤을 하기 위함이죠. 단순히 운동 목적으로만 자전거를 타면 매일 하루 3시간 이상 타기 힘들어요. 배달하면서 돈도 버니 매일 4시간에서 6시간 자전거를 타는 거죠. 난 자전거 배달 때문에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전거 배달을 멈추면 내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 배달을 쉬었을 때 당 수치가 무섭게 올랐고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 영상을 올리겠지만 거의 워커홀릭으로 일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일해요. 자전거 배달 수입은 부업 수준이고 내 주 수입원은 100% 내 능력과 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 신경 쓸 게 많고 남한테 맡길 수 없어요. 일단 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거죠. 거래처와 계속 소통도 해야 하고 신상도 구상하고 빚도 계속 갚아나가는 중이라 신경 쓸 것도 많고 중간에 깨면 잠을 못 자서 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피부 트러블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좀 쉬래요. 이제야 내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이래저래 뿌려둔 것들이 빛을 보고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 나보고 쉬랍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안 좋아 보인대요. 지금은 내가 도매랑 유통만 하는데 만약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매출과 수입이 더 늘 텐데 예전 같았으면 사무실 늘리고 사람 썼을 텐데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사업 규모를 늘리고 싶지 않아요. 13년 된 직원을 내보내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평생 고용하고 책임질 자신도 이젠 없어요. 그래도 직원이 있을 땐 아프면 직원한테 사업장을 맡기고 누워버렸는데 지금은 내가 아파 누우면 올스톱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다행인 건 내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억대 연봉이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2년 이상 유지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2년 이상 이렇게 유지한다면 말입니다. 요즘은 배달로 번 돈은 생활비나 빚 갚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자전거 배달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겼는데 지금 자전거 배달을 못합니다. 이번엔 목 디스크가 와서 오른쪽 어깨랑 팔을 못 써요. 현재 도수치료 받으면서 회복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일단 그냥 휴가 받았다는 생각으로 쉬고 있는데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나이는 들어가고 마음은 급한데 이젠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길 가다가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 실려가는 중입니다. 구급차 실려가는 중에도 유튜브 영상 좀 뽑아 보겠다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총 파업 중이라 병원도 잘 안 잡히네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제 응급실 영상에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빨리 낫고 일어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육체적으로 힘쓰는 일을 못해요. 자전거 배달도 힘들고 자전거도 못할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당분간은 아파서 자전거 배달도 못하니까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다들 아프지 마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병원 자주 다니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